입술을 묻다 피기맘. 2024학년도 6평을 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이혜용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6월 1일에 실시가 됩니다. 2024학년도 첫 수능 모의평가고요. 중요한 이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시험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또 졸업생도 응시가 가능한, 또 자신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의 기준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서 이 중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수능 출제 경향의 키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이겠죠. 평가원은 모의평가를 통해서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게 되고요. 그의 수능 난이도를 여기에 맞춰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6평에서 실험적으로 출제됐던 문제가 그해 수능에서 유사하게 출제됐던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수능과 6평의 새로운 경향이나 패턴의 문제를 비교해서 새로운 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6평 대비 학습법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구체적인 영역별 달성 목표 및 시험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또 우리 소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모호한 목표가 아니라 현재 학습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평가원의 어법에 익숙해지는 것인데요.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매번 문제가 새롭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 데는 또 일정한 출제 원칙이나 기준이 존재하겠죠. 평가원이 개념을 활용하는 방법, 답을 묻는 방법, 선택지 구성 방법 등을 분석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나만의 시험 운용 원칙 그리고 노하우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N수생들이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경험이 풍부하다는 또 장점이 있잖아요. 각자의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한 나름의 방법 또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한 재학생들은 6월 모평을 치르기 전에 실제 시험과 유사한 리허설을 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모르는 문제들이 많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신만의 대본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6평이 이제 처음으로 평가원 걸 보는 거잖아요. 고3 입장에서는. 근데 뭐 핵심은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영어 절대평가인 영어하고 한국사를 제외하고 나면 수능이 꼴랑 115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어가 45문제고 수학이 30문제고 탐구가 40문제인데 과목이 2개니까 20 더하기 20 요거밖에 안 돼요. 여기서 한 문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우리 고3들은 이거를 분석해 본 친구들이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2023학년도 작년의 수능이거든요. 수학인데 42만 8,966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다 맞은 친구가 934명. 그 다음에 요게 4점짜리 하나 틀린 거죠. 4점짜리 하나 틀린 친구가 2,061명. 2개 틀린 애들이 4,206명이에요. 누적으로 7,300. 핵심이 그거죠. 2,000명이 동점, 4,000명이 동점. 그 다음에 4점짜리 하나 또 틀린 친구가 무려 6,459명 동점입니다. 그럼 여기는 간극이 다 맞은 칸 하나, 하나 틀린 칸, 2개 틀린 칸, 3개 틀린 칸. 딱 요 4개 그룹으로 나뉘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등급 끄트머리가 7,566명이 동점으로 1등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맞으면 이 친구 만약에 84점 받았던 친구가 한 개 더 맞게 되면 무려 몇 등을 제끼는 거냐 하면 7,566명을 제끼고 요 한 칸 올라가는 거죠. 그럼 실제로 대학이 몇 개가 바뀌는지 그리고 2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2등급에서도 2등급 맨 위에 칸에 있는 친구가 2,900명 정도 되는데 그거보다 3점 더 틀린 친구가 6,800이에요. 그리고 1점 더 틀린 친구가 6,300.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더 맞으면 무려 10,000등 이상 올라가는 우와. 효과를 거둡니다. 10,000등이면 뭐 대학이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극이 매우 좁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더 맞으면 인생 역전이 될 만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평에 아까 우리 1번으로 현실적 목표를 정하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더 맞기 위해 공부를 하루에 한 5시간씩 뭐 한 달을 해가지고 한 문제를 더 맞았다. 그럼 정말 나는 가치가 훌륭한 없는 거네요.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우리는 막 69점 받은 학생이 한 달에 가지고 만약에 89점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근본적으로 이거 하나를 올렸을 때 대학이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고3들이 내신 이제 9번 했고 한 번 남은 거야. 마지막 10번째 기말고사 하는데 그 내신에서 대학을 10개를 바꾸려면 뭐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남아있는 기간에 우리가 모의고사 준비하고 한 문제를 더 맞으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큰지를 좀 확실히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도 국어인데 국어에서 보면 여기 지금 2등급이거든요. 요게 2등급 91점에서 88점, 3점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여기에 무려 몇 명이 있는 거냐면 25,000명 가까이가 있죠. 그러니까 1등급인 친구가 19,000이니까 실제로 2등급 친구들이 3만 명이 넘는 셈인데 그 점수 차이가 꼴랑 3점 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점의 가치가 우리 역시 얼마나 큰지를. 그러니까 국어는 2점짜리, 3점짜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야, 이게 내가 뭐 어느 때 만점을 받고 1등급 받냐 뭐 이런 거 고민하기 이전에 한 문제 또는 1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지금 요즘에 변별력이 이렇게 된 거. 옛날에는 지금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때는 솔직히 1점, 1점, 1점 간극마다 동점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작년에도 이게 2022학년도인데 여기도 지금 2등급에 17,000명에서 5만 등까지니까 여기도 3만 명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1점에 티끌 모아 태산인데 티끌 모으면 대학이 10개가 바뀐다. 매우 가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탐구 중에는 가장 인원이 많은 게 지구과학이라 지구과학을 제가 샘플로 갖고 왔는데 지구과학도 보면 다 맞은 친구가 91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3점 틀린 마이너스 3점이 800명이야. 그리고 1등급 안에 드는 친구가 3,600이 동점이잖아요. 이 친구가 한 개 더 맞으면 2점 올라가잖아. 그러면 무려 4,000명을 제끼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한 문제의 가치가 그렇게 클까? 내가 10개를 더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그림 그리지 말고 저는 이 숫자 이거 저기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작년도 수능 그 엑셀로 데이터가 0점부터 10점, 100점까지 다 있거든요. 얘를 난 벽에 붙여놔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하나 더 맞았으면 그러면 이제 오답 노트 정리하거나 틀린 거 하나를 복기할 때 와, 씨, 이거 맞았으면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런 걸 좀 눈으로 보면서 자기의 과목별로 틀린 거 중에 어떻게 하나를 좀 점령할까? 하나를 더 없앨까? 저는 하여튼 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한 문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지 그 한 문제를 더 맞기 위해 내가 하루에 2시간씩 한 달을 바치더라도 시간이 아까운 게 아니다.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뜬구름 잡기식으로 3등급인데 언제 다 맞냐. 언제 1등급 되나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이 숫자를 놓고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정시 컷라인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3년 서울대, 연대, 고대 떨어진 이유는 의대 때문이었고 그다음에 반수생의 역할도 저는 크다고 보는데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연대, 고대 이과의 컷라인이 평균이죠. 전체과 서울대 이과, 연대 이과, 고대 이과 다 합해서 전체 평균이 95%였는데 94.4%로 떨어졌어요. 0.6% 정도가. 0.6%면 몇 명일까요? 40만 명이 보면
1%가 4천 명이잖아. 그러면 엄청나게 엄청 많이 예. 됐네요. 그럼 한 3천 가까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한 문제 더 맞으면 그 뭐 몇천 명 왔다 갔다 한 거랑 비슷한 거야. 나는 똑같이 맞았는데 컷이 내려가서 내가 하나 더 맞는 효과가 있어. 근데 더군다나 그 서성한 중경외시 이까지 내려가면 문과 평균은 91까지 떨어졌어요. 몇 프로 떨어진 거야? 3.4%죠. 그러면 3.4니까 12,000명에다가 한 15,000명 가까이 내려간 거야. 15,000명이면 대학이 몇 개인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고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떨어지고 있어. 그다음에 이제 재수생이 늘었잖아요. 지속적으로 한 7,000명씩 늘고 있는데 그 비율이 는 거잖아. 근데 재수생 중에 반수생이 꽤 많아요. 근데 반수생들은 점수는 나보다 높은데 원서를 안 내는 경우가 많거나 떨어질 때 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 공대 다니는 친구가 반수를 했어. 내가 서울대 화생공 다니는데 의대를 가고 싶어. 반수를 했어. 근데 딱 점수가 서울대 공대 갈 성적이 나왔어. 다시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의대 3개를 지르고 장렬히 산화하고 다시 복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이 친구는 재수생으로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나하고 정작 정시 원서내는 경쟁자는 아닌 거야. 이런 친구들이 반수생 중에는 엄청 많습니다. 반수 성공률이 아무리 높아도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야. 내가 예를 들면 한양대 공대 다니면서 한 번 더 했는데 딱 성적이 한양대 갈 성적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연대, 고대, 서울대를 지르고 떨어지면 다시 한양대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재수생 엉아들 중에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서 내 자리를 치고 들어올 만한 인원이 재수생 인원 전체하고는 다르다는 거야. 그걸 좀 잘 생각해서 자 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삭죽기 하나 하는 게 얼마나 가치가 크다는 거 하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수시에 자기를 저평가해서 일단 붙고 보자 식으로 막 내면 무조건 재수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막 질러가지고 건대, 동대 나는 원래 목표가 서성하는 가야 되는데 막 쫄아가지고 건대, 동대 냈어. 근데 이제 보니까 나랑 비슷한 친구거나 나보다 내신 등수가 좀 낮은 애가 수시로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막 정시만 하다가 한양대를 갔어. 모르면 다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막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지. 나 한양대 됐다. 합격증 그럼 바로 그날부로 그냥 바로 휴학하고 재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올해 수능이 웬만큼 나오거나 지금 양쪽에 갈등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너무 수시에 저평가되게 자기를 함부로 원서 지원하지 말고 수능 한 문제 더 맞춘다의 전략을 잘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건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개별과로 보면 특히 연대 경영 보시면 연대 경영 정시가 국어는 1등급 중반 정도 됐죠. 수학이 딱 턱걸이 1등급이고 과학은 탐구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무려 3등급이에요. 평균 2등급이고 영어 1등급이야. 영문과는 국어가 턱걸이 1등급이고 수학은 드디어 2등급이고 탐구 3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문헌정보 97%의 2등급에 4등급이야. 4등급. 그러니까 실제로 물론 뭐 그렇다고 우리가 나는 한양대 공대 가는 것보다 연대 문과 가는 게 가치가 있다.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 성적이면 한양대 공대도 잘하면 갈 수도 있어. 그죠? 여기 한양대잖아. 한양대 이과 보면은 전기공학이 92%에 95%에 89%야. 가잖아.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에 너무 자기를 저렴하게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건 안 된다. 무조건 붙고 보자는 되게 위험한 전략이니까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고대 이제 연대 이어서 고대를 보면
이과는 보시다시피 수학은 대충 1등급이잖아요. 문과 쪽은 수학이 다 2죠. 그 다음에 국어도 1이 거의 없을 정도의 탐구는 2, 3이야. 이게 89.6이 말이 2지 사실 3이고 이것도 2 아래쪽이고 영어는 다 2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 정말 수시 신중하게 고민해보고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 그래 수시 신중하게 안 내야지. 그리고 수능 공부를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 수시 내는 걸 어떻게 신중하게 낼까 너무 고민하지 말고 공부는 수능을 해야 됩니다. 서강대도 비교해 보면 우리가 기계공학이 이제 교과로 낼 땐 1.57이야. 한 5등, 6등 돼야 돼. 문과에서 일반고에서. 근데 학종을 보니까 60%가 일반고인데 여기가 50%니까 대충 2.5 정도가 컷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내봐도 돼. 근데 경쟁률이 무지 세니까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정시를 봤더니 국어 2, 수학 2, 탐구는 3이야.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됩니다. 문과 쪽에 봤더니 유럽 문화가 무슨 과일까요? 프랑스. 그렇지. 네. 이게 원래 불어과 독일어과 따로 뽑다가 이제 인원 통폐합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어 2등급 턱걸이죠. 89니까 수학 2등급이고 탐구는 3등급입니다. 영어 2등급. 그러니까 수능으로 치면은 한 2.5등급이잖아. 네 개 다 해고. 그럼 저 정도 라인에서 결정이 나는 판이니 신중하게 판단해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한양대는 아까 얼핏 봤지만 우리 이과에서 기계공학은 312였는데 문과 쪽 가면 영문과가 222고 2도 89죠. 네. 2등급 완전 꼴찌. 그다음에 철학과가 222 역시 똑같이. 근데 이제 탐구 쪽은 거의 2에서 끄트머리에 걸려 있는 거고 영문과 철학과의 차이는 영어에서 등급 차이 하나가 있었던 거 정도라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가 내가 자꾸 이거 얘기하면 욕할 것 같긴 한데 중앙대에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나마 기계공학은 323이야. 323. 그렇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중대 기계공학이. 3등급도 83이니까 낮은 3이야. 영어는 2등, 아니 수학은 2등급인데 높은 2고. 이게 탐구도 3의 시작이죠. 그리고 영어 2야. 근데 이게 더한 게 있습니다. 공과대학이라고 계열별 모집하는 게 있어요. 저 아까 기계공학은 학과 모집이 있잖아. 계열 모집이 작년에 완전 빵꾸죠. 일단 국어가 4예요. 왜냐하면 77까지가 3이거든. 그러니까 4를 첫 시작을 열었고 그 다음에 수학 2고 그 다음에 탐구 3이야. 평균이 3이에요. 영어도 2고. 그러니까 중대는 지금 소거리를 하시겠네요. 정시를 줄이고 싶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기네들이 솔직히 이런 성적 발표하기가 쪽팔린 거고. 근데 어떻게 위에서부터 의대부터 40%가 늘어가지고 이 꼴을 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과는 이게 보시면 이게 영문과가 없어요. 정시엔. 이게 인문 계열로 따로 모집해요. 여기 일단 국어 2등급에 수학은 3이야. 수학 3에 탐구도 3이야. 영어 2고. 이거 감추고 싶겠지.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 꽤 많이 벌어지고 있고 올해는 더 떨어질 거로 저는 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니 실제로 이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서 본인이 내가 한 문제를 더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제발 욕심내지 말고 이삭줍기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뉴스에서 잘 다룬 게 있어요. 뭐냐면 올해 3월에 뭐라고 평가원이 얘기했냐면 올해 킬러 문제 안 낸다 그랬어. 그래서 이번 6월에 그거 봐야 됩니다. 과연 킬러 문제를 안 낼 능력이 되나?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제일 궁금해요. 본인은 안 낸다고 했는데 애들의 상황을 모르니까. 그래서 봐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킬러 문제를 안 내고 평균적으로 성적을 약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출제자들의 전략이 뭘까요?
어디선가 본 듯한 걸 내야 돼.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능에서 어디선가 본 듯한 거 내는 방법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EBS를 내는 거, 50%니까. 또 하나가 이 6평하고 9평의 유형을 그대로 내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 재작년에, 특히 재작년에 통합, 그러니까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첫 수능일 때 굉장히 유사한 유형이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일단 6평은 최선을 다해서 보고 6평 자체의 오답도 면밀히 정리를 하고 한 문제를 어떤 과목에서 무슨 문제를 더 맞을까, 내 수준에는 어떤 걸 더 맞아야 되는지를 잘 탐색해서 6월부터 9월까지의 학습 전략을 짜고 9월에 그걸 한번 승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거 오답 정리해가지고 이삭줍기를 본격화해서 과목별로 하나씩 더 맞으면 몇 등이 올라가, 거의 막 몇만 등이 올라갑니다. 대학이 확 바뀌는 거야. 그리고 봤지만 중앙대하고 보세요. 여기 중앙대 교과 전형은 1.5, 1.7, 1.5, 1.8 이 정도잖아요. 한양대가 이게 최저가 없으니까 좀 높긴 하지만 서강대, 고대 별 차이가 크지 않아. 근데 이놈의 정시는 완전 뚝뚝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한 문제의 가치가 다 발휘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그 영화 있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거를 잘 찾아라. 수능 한 문제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게 꼭 4점짜리 아니어도 되고 내 수준에서 하나를 더 맞는 작전이 대학의 어쨌든 우리 집에서의 거리를 바꾼다. 그걸 좀 잘 명심하시고 6평을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더 소중하게 준비하고 봐야 된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